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하게 떠오르는 신차에 대한 소식인데요. 바로 현대자동차 투싼 풀체인지입니다. 투싼 풀체인지 모델은 파격적이고 신선한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더불어 준중형 SUV답지 않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인해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 대를 넘기는 SUV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 만에 1만 대라니 듣고도 믿지 못할 엄청난 기록인데요. 원래도 투싼은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는데 이번 투싼은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시장의 반응이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체인지된 투싼 중에서도 최초로 적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투싼 풀체인지는 내연기관이 먼저 출시되었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9월 28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새롭게 출시된 투싼 풀체인지의 파워트레인 라인업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라인업이 국내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디젤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디젤 2.0 엔진으로 1998cc의 배기량을 가지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186마력의 42.5토크를 발휘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으로 1598cc의 배기량을 가지며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180마력의 27토크를 발휘하고요. 마지막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솔린과 같은 엔진에 전기 모터가 추가됩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가솔린 엔진만 180마력의 27.0토크를 내고요. 전기 모터와의 합산 출력은 무려 230마력의 35.7토크를 발휘합니다. 1.6 터보 엔진 치고는 정말로 높은 출력을 내는데요. 출력만 고려해 보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개인적으로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특유의 저속에서의 울컥거림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디젤 엔진은 역시나 본질적인 단점인 진동과 소음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고려해 볼 때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모두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모던은 2,43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프리미엄은 2,641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15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보다 191만원이 더 비싸게 되는데요. 모던은 2,626만원, 프리미엄은 2,832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346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금액은 옵션이 추가되지 않은 시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하이브리드의 가격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은 2,857만원, 프리미엄은 3,073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467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이 가격이 기본 시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작가를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던 트림 기준 가솔린과의 금액 차이는 422만원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고요. 디젤 엔진보다는 231만원이 더 비쌉니다.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는 가솔린보다 432만원이 더 비싸고요. 디젤보다는 241만원이 더 비쌉니다. 마지막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는 가솔린 대비 312만원이 더 비싸고요. 디젤 대비 121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적게 나는 건 아니에요. 적게는 120만원부터 많게는 430만원까지 나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이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만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한번 같이 고려해 본다면 크게 결코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연비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18인치 2WD 기준 수치이며
도심, 고속, 복합 연비를 기재하였고요. 빌트인 캠이 장착된 연비와 장착되지 않은 연비로 나누어서 조사해 봤습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의 도심 연비 같은 경우 빌트인 캠이 있는 연비는 가솔린이 11.3, 디젤이 12.9, 하이브리드가 16.3이고요. 빌트인 캠이 없는 경우 가솔린은 11.5, 디젤은 12.9, 하이브리드는 16.9로 역시나 도심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인데요. 빌트인 캠이 있는 경우 가솔린은 13.6, 디젤은 16.0, 하이브리드는 15.2입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 없는 경우는 가솔린 13.8, 디젤 16.3, 하이브리드는 15.3으로 고속 연비는 하이브리드보다 디젤 엔진이 더욱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에서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여기서 밀어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고속 주행이 좀 더 많다라고 한다면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시내 주행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디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복합 연비를 살펴볼게요. 빌트인 캠이 있는 경우 가솔린은 12.3, 디젤은 14.2, 하이브리드는 15.8이고요. 빌트인 캠이 없는 경우 가솔린은 12.5, 디젤은 14.3, 하이브리드는 16.2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복합 연비 또한 하이브리드가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연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빌트인 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빌트인 캠이 있게 되면 보조 배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부품들과 전선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빌트인 캠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추가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제로 애프터마켓에서 블랙박스를 다는 게 조금 더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팁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9에서 20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이번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빌트인 캠이 장착된 모델이 아주 간신히 하이브리드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다행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제 혜택의 커트라인이 15.8이었는데 투싼 하이브리드가 딱 15.8의 연비가 나온 것이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9인치 휠도 하이브리드 옵션에서 제외시켰고요. 4륜 구동 옵션도 하이브리드에서는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투싼 하이브리드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처럼 될 뻔했는데 다행히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서 소비자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연비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9, 20 정도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그만큼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연비를 비교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연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빌트인 캠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을 준비해봤는데요. 도심 주행에서 빌트인 캠이 있는 경우 투싼은 16.3, 소렌토는 15.9, 빌트인 캠이 없는 경우 투싼이 16.9, 소렌토가 16.3,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는 빌트인 캠이 있는 경우 투싼은 15.2, 소렌토는 14.0, 빌트인 캠이 없는 경우 투싼은 15.3, 소렌토는 14.2입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를 살펴보게 되면 빌트인 캠이 있을 때 투싼은 15.8, 소렌토는 15.0, 그리고 빌트인 캠이 없을 때는 투싼이 16.2, 소렌토가 15.3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부분에서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저 정도 차이라면 운전 습관에 따라서 충분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해 봤을 때 투싼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월등히 높은 건 아니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연비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한번 고려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원래 아반떼 사러 갔다가 뭐 그랜저 사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좀 차박도 편하게 하려면 더 큰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을 비교해봐야 할 텐데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3가지 트림,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마지막 그래비티까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857만 원에 시작해서 최고 트림은 3,467만 원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가 3,534만 원, 노블레스가 3,809만 원, 시그니처가 4,074만 원, 그래비티가 4,162만 원입니다. 확실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비싼 건 사실인데 투싼 하이브리드 최고 사양 인스퍼레이션은 3,467만 원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프레스티지 가장 낮은 트림과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싼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고려하다 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약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받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지역개발 채권까지 이렇게 5가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약 200만 원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에너지 소비효율을 충족시킨 투싼과 충족시키지 못한 소렌토와의 그런 혜택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도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전국에서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혜택을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서울 및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의 혜택이 있고요. 남산 1호와 3호 터널 혼잡 통행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무려 80% 할인받을 수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공항에서도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공영차장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요금 50%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실 차를 타면서 가장 아까운 금액이 주차비거든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주차비를 50% 할인해 준다는 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분 좋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브리드 저공해 자동차는 이부제가 면제가 돼요. 이제 이부제를 안 하는 회사는 상관없지만 이부제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혜택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는 굉장히 또 기분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지되어 출시된 투싼 하이브리드는 9월 28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됐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가솔린, 디젤 사전 계약 대수보다 더 많은 계약 대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력으로 보나 혜택으로 보나 연비로 보나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얼만큼 주문 물량에 맞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자칫 깊게 고민하다가는 오래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되는 것이 현재 제가 타고 있는 7천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G80도 초기 품질 결함으로 많은 오너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투싼 풀체인지 또한 빨리 받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함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차, 기본적인 단차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계통에서도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만큼은 제발 결함 없이 잘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투싼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꾸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투싼 풀체인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